네,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답답한 상황은 있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이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5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6월을 대비하시는 거 어떨까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시거나 또 위원님들에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트렌드다는 6월을 시작하며 가장 주요하게 봐야 할 이슈 업황들을 접목해서 보는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자, 이것이 트렌드다. 오늘 박진섭 위원님께서 직접 선정해온 주제를 공개해 주시죠. 네, 버핏 형님이 애플을 던지고 담았던 그 섹터. 네, 워렌 버핏이 이끄는 자산운용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최근에 애플, 아마존 이러한 종목들을 좀 처분했잖아요. 예. 이뿐만 아니고 또 빌 게이츠 재단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을 던지고 이 담았던 그 섹터, 이 주목하고 있는 그 섹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섹터는 사실은 저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장이 지금 오늘 코스트 거래소가 3,200포인트 위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이제 손실 구간이신 분도 있고 수익구간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철강이라든지 항상 핫했던 종목들,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종목은 이제 고점에서 잘못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또 손실구간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 시장에 강한 정유 이런 관련주들도 잘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매수하셨더라도 지금 수익구간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항상 저희가 지수와는 괴리감이 느껴질 수가 있으신데 지금 어쨌든 정유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다. 투자의 길을 찾으실 필요도 있어 보이시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여름 휴가 시즌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메모리얼 데이부터 사실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죠. 그 기간부터 미국은 이제 그 여름 휴가 기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눌려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현충일이죠. 미국의 현충일.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로 이어진 연휴를 맞아서 지난주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저희가 보면 여행 수요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여행 성수기인데요. 미국 주요 공항 또 대도시 곳곳 도로에 보면 차량이 가득해서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 연휴 동안 여행객이 자그마치 3,70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연휴보다 약 60%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여행객이 이번 연휴 기간에 사용되는 기름값이 47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5조 2천억이라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보복 여행 심리 속에서 유가가 저희가 구조적으로 쉽게 물론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정유 관련 업종을 보면 정제 마진이 하반기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석유 제품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자유롭게 다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유가 소비에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을 보면 배럴당 3달러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 들어서 배럴당 1달러, 2달러 여기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유업계의 손익분기점은 사실은 4달러입니다. 정유업계의 손익분기점이 4달러를 넘어야만 정제 마진이 사실 남게 되는 건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1분기에 주요 정유업계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GS니. 근데 이런 종목들이 흑자 전환을 기록한 거에는 사실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재고 유가 그동안 그 재고 평가액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요. 하반기에는 결국 이제 원유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이제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이제 현재 이동 수요가 늘면서 이게 현지 주유소들이 휘발유를 사재기를 미리 쌀 때 사자 해서 사재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정제 마진 정체 이 부분도 하반기 들어서 다시 강세로 이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항공유 이런 주요 제품들도 반등이 나오면 하반기부터는 정제 마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유주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시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실제 투자를 하실 때는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정유 업종에서도 보시면 주변주죠. 주변주라고 할 수 있는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가 참 이 종목이 참 너무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뭐 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 종목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정 주가에만 가면 지지를 보이고 급등, 또 조정, 또 지지 보이고 급등. 이거를 지금 뭐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도소매업을 하면서 주유소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오르면 같이 주가가 오릅니다. 뭐 그렇게 회사를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심플하게 움직입니다. 유가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놓고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태용 로직스입니다. 태용 로직스 이 종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화학 제품 해상 운송을 하는 물류 회사입니다. 그래서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주요 고객이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등으로 뭐 안전한 말 그대로 화주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운임 상승이 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태용이나 또 우리 아까 보신 뭐 중앙에너비스나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 움직임이 오랜 기간 횡보세를 거쳐서 상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실 이 종목이 상세가 나온 시점이 철강주들 뭐 이런 저희가 기존에 소개해봤던 종목들이 상세가 나온 시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철강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좀 약간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뭐 석유 관련주들은 보시면 뭐 태용이나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고점에서 양호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20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주가가 지지를 보이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유 관련주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정유 업종 본 종목보다는 그 주변주들 이런 쪽으로 접근하신다면 지금 쉽게 상승세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투자 접근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메모리얼 데이부터 이제 미국의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된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미국에서는 이제 보복 휴가 상황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유, 이 원유와 관련한 이 업황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그 본 섹터도 좋지만 그 주변 종목들 아까 차트를 보셨는데요. 중앙에너비스, 뭐 태용 로직스 등등 이제 본 종목 포함 주변 종목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양상이네요. 살펴봤습니다. 급등강 위원님은 오늘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이제 석유 제품 관련해서 그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은 이제 그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보면 시장이 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일단은 말이죠. 현재 그 유가의 포지션이 WTI 기준 봤을 때 배럴당 60달러 한 중반부 분위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국제 유가가 그러면 그 배럴당 65달러 수준에서 차트 잠깐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왜 그러면 지금 유가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하느냐? 그 부분 자체는요. 뭐냐면은 결국은 국제 유가가 물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셰일 오일이 나오고부터 그 이후부터는 국제 유가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하게 되면은 일시적 유가가 좀 상승할 수 있긴 있지만 결국은 그 셰일 오일의 손익 분기 자체가 보면 손익 분기점이 배럴당 48달러에서 한 5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지금 시추하던 그런 보면은 생산 그러니까 제조 원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셰일 오일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유가 자체는 또 제한적인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최근 나왔던 뉴스들 몇 개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셰일 업체입니다. 셰일 업체인 캐봇 오일랜드 가스하고 시마렉스 에너지가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셰일 오일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합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제조 원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제 유가의 그런 어떤 상승에 상당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유가가 안정을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해서 박진섭도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정제 마진이 결국은 보면 4달러 정도를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면 정제 마진이 거의 지난달이죠. 다섯째 주에 보면은 3.2달러 정도까지 회복했다가
결국은 5월 그 셋째 주에 정제 마진이 1.6달러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국제 유가의 부분 자체도 보면 원자재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망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 자체가 이제 상승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결국은 화석 원료 자체를 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하게 되면 결만큼 석유 소비도 줄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전망 봤을 때. 정유 쪽이나 또는 이쪽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상당히 보면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좋게 보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이제 업종 자체 봤을 때 배터리 쪽으로 또 사업을 또 확장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는 모르겠지만은 석유화학 쪽에서 특히 보면 정유 관련 그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괜찮게 보입니다만은 중장기 전망을 본다면 저는 뭐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꿈을 먹고 가는 것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정유 3사 주가를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상승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인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방 박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또 다르죠. 그건 또 별개로 보고. 다만 저는 이제 정유 3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썩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올 가능성은 작지 않는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을 여의도 클래스에서 접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정유 섹터가 포스트 코로나로 관심 섹터로 꼽는 것이 좀 안정적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국제 유가가 좀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 효과를 믿고 투자하는 것이 괜찮은지 또 여러분들의 또 궁금증도 좀 해결해 주신다면요, 박재선 의원님. 포스트 코로나 저희가 그 기대감으로 뭐 여러 주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에서는 저희가 보면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순위 의류 관련주, 2순위 화장품, 3순위 카지노 여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주가 요새 보시면 의류주들이 여전히 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장품은 뭐 그것만큼 상승률이 안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건 뭐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런 정유 업계 본주, 아까 GS라든지 물론 이제 주가 보면 상당히 고점에 있습니다. 근데 상승폭을 보면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보면 올라온 폭을 보면 그렇게 상승폭을 놓고 보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바로 그 본주보다는 그 주변주죠. 석유 운반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 유가 상승의 수혜를 사실은 그런 종목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본주들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전망들 때문에 사실은 뭐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모멘텀이 사실 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여전히 뭐 조금만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또 급등, 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주들 집중하시는 게 여전히 좋아 보이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은 뭐 정유주도 본주보다는 이런 주변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는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상당 기간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면 뭐 좋은 수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는 뭐 이뿐만 아니라 의류, 화장품, 카지노 부분들을 좀 좋게 보신 바가 있고요. 지금 정유, 원유와 관련해서는 본주보다는 이제 주변주, 아까 석유, 운반주나 아까 몇몇 종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종목의 시세가 끝날 때까지는 좀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의 뜨거운 썰전이 펼쳐졌습니다. 살펴볼 만한, 그러니까 이제 애플보다 조금 더 유망한 그런 종목이 6월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꼽아봤는데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